우리 수련자들에게는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수련을 잘하는 게 최고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수련을 잘하려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련이 익숙해질 것. 일단 수련을 잘하려면 이렇게 수련을 하는 내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수련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뭐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서 수련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련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수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것에 부담스러워집니다. 수련 자체가 부담스러우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그 수련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련을 하고 싶은 나와 수련을 좀 피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고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내가 이렇게 두 가지 나로 분열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분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효율적인 수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련을 잘하려면 일단 이렇게 수련하는 내 자신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조금 이렇게 틈새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련을 시도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어나자마자 뭐 한 2분이라도 좋고 1분이라도 좋고 잠깐 수련을 하는 거. 이렇게 직장 다니신다면 혹은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시도를 했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한 2, 3분 밥 먹기 전에 2, 3분 밥 먹고 난 다음에 일을 하던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 2, 3분 정도 이렇게 수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통 7번에서 정말 이렇게 지독하게 노력하면 한 7번 정도 할 수 있고 보통 평균이 3번 내지 5번 정도 이렇게 수련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그 양적인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길지가 않지만 이렇게 내 자신이 어떤 그 중심에 맞게 수련을 기준으로 내 자신이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막상 시간을 내서 수련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수련에 몰입할 때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그런 틈새 수련, 여유 시간에 이렇게 그렇게 그런 틈새 수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수련한다고 이렇게 수련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은 이렇게 내 자신이 수련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익숙해질만 하면 이렇게 수련을 마쳐야 되는 시간이 오죠. 그거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련이 효율적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련을 잘하려면 일단 수련이 익숙해질 것. 네, 틈새 수련을 자주 할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련에 일단 내가 익숙해지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져야지 시도를 자주 하게 되고 시도를 자주 함으로써 내가 수련을 잘할 수 있고 수련이 발전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 항상 뭐냐면 이렇게 그 수련의 기준과 목적, 방법론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해 보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수련이 무엇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수련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련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수련의 기준과 목적, 방법론이 그 나의 그 방향성이 되는 거죠. 방향성과 방법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련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이런 것들이 모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습관적인 수련이 되어버리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습관적인 수련은 고만고만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고 내 수련이 보다 넓고 깊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련의 기준, 목적, 방법론을 대중소가 있죠. 근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수련의 큰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세부적인 단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마다의 목적성과 방법론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수련과 기준의 목적, 방법론은 원리 원칙적인 건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내가 거기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듯이 거기에 맞게 내가 수련하는 방법이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항상 수련자들 대부분이 뭐냐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수련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보면. 머리는 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수련의 원리 원칙적인 방법하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수련이 전혀 이렇게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련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그러면 내가 수련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죠. 근데 이렇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저도 한 20몇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변화한 내 자신이 수련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련이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어요. 너무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제가 항상 표현을 해드리지만 그 말이 쉽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걸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그 단계를 뛰어넘어 보면서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틈새 수련을 자주 하면서 수련이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내부 환경이라면 이렇게 인간이라고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생각, 감정, 행동, 습관을 정리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수련을 기준으로. 물론 이렇게 현대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경제적 활동도 중요하고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활동이나 가정생활 이런 거를 다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의 내부적인 환경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 자신의 외부 환경 역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것들에 자꾸 내가 끄달려요. 끄달리면은 이렇게 수련에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수련에 쭉 몰입해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마치 이렇게 장애나 방해가 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가 이렇게 바다를 향해 출항을 하는데 닷을 안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니면 그 뱃머리에 보면 이렇게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구에 나가서 항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항구에 밧줄이 아직 묶여 있는 채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잡아당겨 버려요.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수련이든지 변화와 합일입니다. 기수련이라면 기수련에 맞게 그 기에 맞게 내가 합일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운과. 그런데 나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미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나 자체가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욕구, 무수히 많은 감정으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수련의 기준, 어떤 기운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합의를 하다고 하면 효율성이 지극히 낮아지는 거죠. 수련을 하기 전에 일단 내 자신 먼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수련이 보다 효율적이고 깊은 수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부 외부 환경을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막 회사도 때려치고 막 이렇게 가정도 내팽개치고 수련만 하라고 하는 뜻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은 것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내 평소에 나의 내부와 외부 환경이 순일해지면서 그렇게 이렇게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수련에 내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심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수련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련을 이렇게 깊고 넓게 하고 싶다면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내 상황은 이러이러한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용을 쓰고 이렇게 방법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 없이 너무 이렇게 바빠서 수련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미 끝난 겁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수련할 수 있을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수련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수련만 하라고 하루 24시간 한 몇 년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렇게 수련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주어진 만큼 헛생각이나 잡념, 그다음에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고 분열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정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약간 강제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해요. 예. 오히려 너무 많은 자유가 오히려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련을 잘하려면 일단 수련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틈새 수련을 자주 하라. 항상 수련의 기준과 목적, 방법론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하라. 큰 틀에서의 기준과 목적, 방법론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단기적인 단기적인 목적과 방법론도 중요한 거죠. 모든 수련은 이렇게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의 목적과 그 단계에 따라 방법론이 다르죠. 그것을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과 병행해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수련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방법은 적절한가 적절하지 못한가, 이거를 계속 연구하셔서 이러한 원리 원칙적인 기준과 방법론과 내가 실제로 수련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정리해 나가요. 그래야지만 내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수련을 잘 하시려면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1분 1초라도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분 1초라도 내가 좀 더 자주 시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을 어떻게 재조정할까? 이것을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시야가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효율적인 방법, 사족 같은 방법들이나 나의 행동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서서히 정리가 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노력다운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또 이렇게 항상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아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